혹시 요즘 들어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그 편함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면 노년에 홀로 남아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건강마저 위협받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중요한 인간관계가 오히려 우리 삶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자,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5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집에 머문다면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가족의 행복, 그리고 여러분의 운까지 망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금 놓치면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간과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5유형의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곁에 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함께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 끝에 제가 진심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 노년의 행복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사채. 혹시 여러분도 주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의 60대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여유 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무분별한 금전적 요구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박 씨는 자녀가 갑작스레 사업 실패를 겪으며 조금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돕고 싶은 마음에 박 씨는 퇴직금을 털어 도와줬지만 자녀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박 씨는 자신의 생활비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내 노후가 이렇게 고단할 줄 몰랐습니다라며 후회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25% 이상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금전적 도움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도움을 준 뒤 자신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지속할까요? 노년의 특성상 외로움과 죄책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기대가 얽히며 금전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동정은 미덕일 수 있지만 잘못된 동정은 독이다. 이 말처럼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재정적 독립성을 해치고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한 방송에서 소개된 60대 여성 김 씨는 동생이 건강이 나빠 일을 못한다며 생활비를 요구하자 자신의 노후 자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이 돈을 치료비가 아닌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고 김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결국 내 인생만 힘들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금전적 도움은 분명히 한계를 설정하고 일회성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재정 상담을 권유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2.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행복의 도둑들을 멀리하라. 늘 불평만 하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괜히 내 기분까지 우울해지진 않으셨나요? 노년기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 정신과 신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관계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촉진하여 우울증과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 환자의 36%는 가족 간 또는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65세의 이 씨는 은퇴 후
매일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주로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불만을 이야기하며 늘 부정적인 대화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우울감에 빠지며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이런 관계를 정리하고 지역 복지관의 산책 모임에 참여하며 건강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다른 사례로 70대 정 씨는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늘 너도 늙어서 별 수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말을 듣곤 했습니다. 정 씨는 이런 말들이 자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와의 만남 횟수를 줄이며 긍정적인 활동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 씨는 이후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내 행복을 해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도 이런 공감을 자아낸 글이 눈에 띕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나니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꼭 필요했던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희망적이고 유쾌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문화센터에서의 강좌나 건강 증진을 위한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3.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들. 친절한 침략자가 우리 삶을 어떻게 망칠 수 있을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사소한 선택에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스트레스를 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43%가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선의로 포장된 간섭은 결국 정신적 폭력이다라는 말처럼 지나친 간섭은 노년의 행복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이 씨는 자녀들의 끊임없는 간섭 때문에 자신의 노후 계획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는 왜 이곳에 살려고 하세요? 그 돈은 이렇게 쓰셔야죠 라며 어머니의 선택에 계속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기분에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런 간섭은 단지 가족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나 친척의 간섭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유튜브 댓글에서 한 사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늘 내 선택을 비판하고 그의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우리 관계는 점점 멀어졌어요. 이러한 간섭의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정신건강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간섭은 우울증 발병 위험을 25% 이상 증가시키며 자존감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충실하라. 다른 이들이 너를 재단하게 하지 마라. 이 말처럼 노년기에는 자신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이건 내 삶이고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거짓말의 늪에 빠지지 않는 방법. 누군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손절해야 하나요? 나이가 들수록 신뢰는 인간관계의 최우선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70대 김 씨는 오랜 친구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오랜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보다 더 속상한 건 내가 그 사람을 믿었었다는 거예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신뢰의 상실이 노인층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35%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을 꼽으며 이를 삶의 큰 고통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진실이 없다면 관계도 없다. 우리는 이 말을 되새기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72세 박 씨는 자녀가 유산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유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선택을 했고 자녀들에게도 신뢰와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65세 이 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에게 소가 투자를 결정했다가 큰 손해를 입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신중히 접근하며 재정 관련 조언을 받더라도 스스로 철저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 독을 마시고 건강을 기대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과도한 음주나 흡연에 빠져 있는 지인을 보며 그 습관이 자신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진 않나 걱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건강과 일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나아가 그들의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실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0세 이상 음주율은 38%, 흡연율은 15%에 달합니다. 이는 노년층의 건강관리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만성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노년기에 이러한 질병에 걸릴 확률을 30% 이상 증가시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박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주말 모임을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은 매번 술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박 씨는 1년 만에 고혈압과 간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중단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지만 그때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쯤 큰 병에 걸렸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에 거주하는 70대 김 씨는 흡연을 즐기는 이웃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간접 흡연으로 인해 호흡곤란과 천식을 겪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들과의 만남이 내 건강을 얼마나 해쳤는지 알게 되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서도 이런 고민이 자주 등장합니다. 친구와 어울리다 보면 술을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걸 느끼며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무작정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활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의 72세 정 씨는 술을 끊으려 노력했지만 친구들이 자꾸 술을 권유하며 실패하곤 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요가와 등산 모임에 참여하며 술을 권하지 않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니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68세 한 씨는 자신의 담배를 피우는 자녀들과 함께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과 함께 금연을 결심하고 실천하니 더 이상 흡연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댓글 중 가장 공감을 얻은 의견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운동도 하게 되고 더 나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는 게 힘들어도 꽃은 피잖아.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김혜자의 대사처럼 인생은 늘 피어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며
겪으셨던 수많은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스스로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친구, 형제였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남을 위해 베풀고 웃고 희생했던 그 시간들 뒤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었나요?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더 많은 것을 해줬더라면.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탓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따뜻한 미소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더 빛나기 위해선 이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 즐거운 취미,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쌓아온 삶의 결실이며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 약속을 해보세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사는 게 힘들어도 꽃은 피잖아.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더 환하고 아름다운 꽃이 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